네,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술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라이브 썰전 시작하겠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 만큼 사법부의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개혁과 대통령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혁명입니다. 우리 한국당은 신재철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 개편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검찰 직접 수사 부서 13곳이 이 형사 공판부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서 좀 전에 들으신 대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디테일보다는 좀 덩치가 더 큰 것부터 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개혁 입법 같은 경우는 그 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트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그 세트가 될 수 있는 경찰개혁 입법도 최대한 빨리 좀 완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씀은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정확한 말씀인데 네. 저는 총론적으로 이 직제 개편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네. 것은 우선은 왜 총론이 잘못됐느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민생 수사, 수사 종결권, 그다음에 그 수사 지휘권의 상당 부분이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사실 형사부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멀쩡하게 있는 직접 수사 담당하는 그럼 거꾸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직접 수사하도록 해주고 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해야 되는데 지금 형사 공판부를 늘리면서 직접 수사 줄이는 거를 마치 무슨 대단한 검찰 개혁인 것처럼 그것은 디테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총론이 잘못됐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거기에다가 그 중에 여러 가지 지적할 네. 수 있지만 특히 증권 합수부 같은 거 있잖아요. 신라젠 사건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본시장의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는 말하자면 지능형 범죄, 예. 특히 정보를 가진 고위 권력자, 대기업 임원 이 사람들의 이 내부자 거래 같은 것을 막는 것이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짜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정작 그런 걸 없애는 것은 예. 악마는 디테일이 있는 게 아니고 총론이 잘못됐다. 얘기하고 지금 싶어요. 그 말씀을 예. 하시면 다시 이제 그 논의가 원점으로 예.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절제해서 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 큰 방향은 검찰은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게이트키퍼를 하고 기소할지 말지를 네. 결정하는 것이 주된 임무지 수사를 직접 하는 게 주된 임무가 아니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말씀의 전제에는 검찰이 경찰보다 전문성이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들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네. 이야기인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단면을 자르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경찰이 그럼 검찰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본래적으로 그런 것이냐 아니면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기 예. 때문이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서 경찰에게 그런 어떤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네. 여지를 준다면 그 전문성은 그 과정을 통해서 길러지는 알겠습니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잘 되고 있는 거를 왜 굳이 그 좀 아까 손발을 첫 잘라가지고 첫 하냐 이 번째 말이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기본 좀 이따 또 방향을 얘기합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그래서 전환된 것에 대해 이제 총평을 좀 들어본 것이고요.
이 검찰 직제 개편과 함께 중간 간부 인사도 이제 조만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사 앞두고서 이 선거 개입 의혹 수사가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어제 송철호 울산시장 12시간 가까이 뭐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임종석 전 실장하고 그 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뭐 조사를 좀 받게 되는 수순일까요? 황운하 전 청장 같은 경우는 뭐 기꺼이 조사를 받겠다고 네. 뭐 대놓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조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조사를 피해갈 수는 없겠죠. 다만 어떤 개인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소환 조사를 받는 시점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송철호 울산시장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황운하 전 청장이 만약에 나가서 조사를 받는데 임종석 전 실장이 버틴다? 안 나간다? 이건 네. 뭐 그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조사에 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그 임종석 실장이 조사 그 연기를 요청하면서 버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거지만 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지금 그 총괄적인 그 하명 수사 그다음에 뭐 그 예. 후보의 그 사퇴 유도 그 다른 경쟁 후보의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그 개입한 최종 책임자라는 것이 점점 이렇게 그림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인데 다만 이제 직제 개편을 통해서 저 수사의 손발이 좀 잘린다면 나가겠다라고 지금 시간을 끌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해석이 지배적이죠. 예. 그런 해석을 하시는데 예. 그렇다면 검찰 중간 간부 인사 23일쯤에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정권 관련된 의혹 수사 팀 어떻게 전면 교체로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부분 교체로 예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전면 교체든 부분 교체든 일단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수사 중이기 때문이고 예. 또 한 가지는 그 수사 대상이 청와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어떤 그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실제로 다른 예. 이유라 하더라도 사실은 비춰지기는 그렇게 비춰지지가 않는 것이죠.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놔두면 좋겠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파트만큼은 네. 현재 진행 중이니까 그 말씀을 좀 다시 의견이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같겠군요. 아니요. 아, 저는 다른- 그러기를 바라는데 네.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상당히 오래전부터 그림을 짜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검찰이 좀 반발한다 그래갖고 뒤로 물러설 네. 청와대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러길 제발 바라는데 그런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결합니다. 네. 근데 지난 주말 검찰 간부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른바 항명 파동 여파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 최근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항명이라는 얘기 좀 많이 나오는데요. 또 한국당은 특검 추진 얘기를 하면서 또 맞받았어요. 특히 민주당은 오늘 또 오전에 그 김평론가 방송에 나와서도 또 이인영 원내대표 나오지 않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뭐, 그러니까 그 어떤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했지만 항명이라고까지 성격 규정은 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여기 좀 경계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항명이라고 한다면 항명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뭐가 있습니까? 명령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네. 거죠. 자 그러면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느냐? 심재철 반부패 부장의 어떤 그 주장을 명령이라고 볼 수 있냐? 왜냐하면 그 자리에 윤석열 총장도 같이 있었고 네. 거기서 회의가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 힘들다라고 본다면 그것을 어떤 뒤끝으로서 어떤 상가집에 가서 이야기한 것을 항명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런 점에서는 있지만 문제는 그것을 노정시키고 했던 어떤 추태의 측면, 그다음에 기강의 측면에서는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제 그 맥락에서 오늘 그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심재철 두 명의 심재철 두 사람이 등장해요. 잊어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동명이인이지만. 심재철 원내대표,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이렇게 또 말을 보냈습니다. 예. 그 특검 뭐 추진하겠다고 네. 지금 뭐 이제 상당히 공세의 날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어제도 뭐 잠깐 그 얘기를 했지만 말하자면 원오브댐으로서 그 회의에서 이를테면 의견 개진을 했다? 네. 그건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말하자면 반부패 부장이라고 하는 직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직위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사실상 이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연구관에게 우리 아마 이 양석조 그 연구관도 그래서 더 반발했을 거예요. 네. 조국을 왜 이 무혐의 처리해야 되는지 그 논거를 만들어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반발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그거 우리가 네. 만들어서 무혐의 주장하면 우리 직권남용된다. 네. 그거는 못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거기서 의견 개진을 했는데 뭐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고 아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뿌리 깊은 불신감에서
비롯된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항명이라기보다는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죠. 대한민국 검사의 기계다. 왜 인사 불이익받을 거 뻔히 아는데 더구나 이 대명천지에 다 들여다보는 데서 기자들 있는 데서 예. 자기 상관을 들이받았다? 글쎄요. 그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기계일 수도 있고 술주정일 수도 있고요. 한 말씀만 더 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심재철 원내대표가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 차원을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정색을 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밝힐 의사가 없거나 밝히기 힘들 때 도입되는 게 특검인데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들이 다 검사예요.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검찰이 총수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검 갈 이유도 없고요. 윤석열 총장이 입장 밝히면 상당 부분이 정리가 돼요.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나 화장실 갔다 오느라 못 봤다라고 한다면 감찰 지시하면 돼요. 특검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요. 그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제 상가집에서 이런 어떤 뭐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건 이제 10분 가까이 있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는 뭐 추미애 장관이 추태 표현했더니 뭐 추 장관이야말로 또 뭐뭐 부리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검찰 뭐 판사 검찰 모두 사회적 공기 중에서도 최상층을 차지하는 사회적 공공적 역할을 하는 인물들 기관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행위의 동기라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 행위의 동기 이전에 그 대중적으로 먼저 비춰지는 것은 행위의 양태 그 자체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양석조 그러니까 그 연구관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지 간에 그것이 결국은 검사 전체로 볼 때 과연 득이 될 것인지를 한번 본인이 겸허하게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검사에 대한 이미지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수사에 대한 정당성 이런 걸 떠나서 검사에 대한 이미지 안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검사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사회적 평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좀 따져봐.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진심 어린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뭐 저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물론 뭐 그 검사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아무 검증된 거 없어요. 알코올 혈중 농도 한 것도 아니니까 측정한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술 취해서 추터 부렸다고 단정하는 건 무리라고 보고요. 저는 해프닝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만약 정상적인 지금 상황이었으면 심재철 부장 본인이 아 이건 내 부덕의 소치인데 이거 없던 일로 하자. 그런데 그 말이 아주 귀에 걸리더라고. 이게 만약에 알려지면 뭔가 이게 의혹이 있다는 식의 얘기. 근데 그거는 매우 부적절하다. 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 양반을 보는 눈은 뭐냐면 권력의 끈을 타고 내려와 가지고 정상적인 수사 라인에서 무슨 방해 활동을 앞장서서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반발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가 겸허하게 진짜 반성하고 아 이거 뭐 우리끼리 그냥 그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없던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돋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장관까지 나서 갖고 뭐 감찰을 하겠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로 이것이 추태다. 이건 뭐 별로 중요한 말은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 계속 그러니까 물고 들어갈 거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자리에 상가집에서 그 부하가 상관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상관이 거기서 또 맞받았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차라리 거기서 말을 안 하고 이제 벗어난 것이 어땠을까? 벗어났죠. 그러니까 그 지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 이전에 뭐 해프닝이든 뭐든 다 됐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로 그러니까 그 맺힌 게 많고 문제의식이 많다면 왜 거기서 그러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게 오히려 더 비겁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약간 농반 진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술자리에서는 공장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말 그게 기계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어떤 그 근무 시간의 정상적인 개선 라인을 통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치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검사의 기계죠. 그러니까 솔직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술을 핑계대고 그런 자리에서 거기서 드받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아니 기계 있는 모습이에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치 받았어요. 알겠어요. 그러나 그 여진이 남아 있으니까 그냥 별로 알겠습니다. 해프닝으로 일어난 일이면 이 야, 얘기 끝내자 이래야지 두 번, 그걸 세 번 갖고 오갔기 때문에요. 이 정도면 그만하죠. 이야기가 충분히 한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항명 파동 발단이 된 거는요. 바로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었죠. 이 어제 국회를 통해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현 정부 핵심 인사들 감찰 중단 관련해서 이 무마하거나 뭐 청탁한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 검찰의 수사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 변호인 쪽에서는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 허구다 이렇게 네. 이제 맞받아쳤기 때문에 이제 그 법정에서 다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다만 포인트만 두 가지를 좀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13쪽짜리 공소장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증거 목록이 제가 볼 때는 키가 될 것이다. 네. 특히 여기서 뽑아내야 되는 증거 목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조국 전 장관에게 어떤 적용된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예요. 이렇게 그러면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이미 밝혔어요. 이것은 정무적 판단이었다.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이미 밝혔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어떤 그 정무적 어떤 판단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공소장 내용 보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박형철 당시 반부패 비서관이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유재수에 대한 어떤 그 비위 내용과 수사 의뢰 의견까지 첨부해서 감찰 보고서를 올렸다고 하는데 네. 정말로 이것이 묵살이 됐느냐 아마 이게 중요한 어떤 판단의 잣대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확보가 됐느냐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고요. 하나가 네.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래서 어제 이게 나왔을 때 계속 훑었던 게 뭐냐면 저는 못 찾았어요. 혹시 찾았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데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뭐냐면 윤건영, 김경수, 뭐 청경득 이런 사람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있었다고 했고 거기서 얘기가 오갔다고 했고 네. 심지어 어떤 언론 어떤 보도까지 했냐면 검찰이 그 100시트짜리 텔레그램 어떤 그 출력본까지 확보를 했다고 네. 했어요. 만약에 이게 있다고 한다면 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본 바로는 그런 얘기가 네.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있느냐 없느냐. 저는 네. 이것도 관건이라고 보니 이 두 개가 아마 키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저 길게 얘기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검찰이 지난번에 재판부가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 또는 명백하게 여러 가지 객관적 그 증빙 자료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죄질이 아주 나쁘다. 그거는 이미 보고를 받고 본인이 감찰 지시를 내려서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사안을 다른 데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가운데 그거를 중단시켰다. 예. 그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뭐 그 수사 내용을 깊이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 재판부가 다 검토를 해본 결과 그러나 구속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걸 똑같은 네. 얘기를 저희가 그때 했잖아요. 한 거예요. 뭐냐면 거기서 아니, 또 하나 이거 더 얘기할 게 또 없다는 하나 거예요, 제 인용할 게 말은. 다툼의 저희가.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으로 그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다시 환기시켜드리겠습니다. 아니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단 말 한 적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거 이제 얘기할 똑바로 때 저-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했어요. 지금 뭐 소명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입증됐다로 확장 해석하는 거는요. 좀 저희가 여기서는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소명은 그냥 소명이고 입증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요. 그건 이제 재판에서 가려질 일이 그렇죠. 네, 그래서 검찰은 이제 지난 17일에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뭐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에 이 뭐 결정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공소장에 등장했던 몇 명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이제 조만간 이제 곧 수사팀에 대한 인사가 있을 예정인데 수사가 좀 또 이어질 가능성도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예를 들면 이제 백홍원우 당시 이제 민정비서관 일단 가서 한번 조사는 받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소장 내용 갖고는 판단을 못하는 게 백원우 그 전 비서관이 검찰에 나가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백원우 전 비서관의 진술과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의 진술이 지금 그 배치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어떤 증거 목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한번 조사는 이제 끝난 것인지가 모르겠어요. 네. 끝났다라고 한다면, 근데 끝났다라면 이번에 공소장 내용에 더 구체적으로 적시가 됐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추가 소환 조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가 한계에 있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좀 가늠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당초 오늘 그 드루킹 시연 사건 관련해서 그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가 예정이 됐었는데 또 한 차례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뭐 또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죠. 심리를 변론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진짜 그 이유가 뭔지가 좀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거 보면 또 뭐 재판부 쪽에서 그 드루킹 저기 뭐냐면 시연은 봤다 뭐 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지사가요? 예, 예. 김경수 그 지사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좀 사실관계는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네. 같고요. 아마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걸까지는 좀 봐야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 좀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이제 핵심적이죠. 그 이른바 산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지금 시연을 한 증거는 객관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죠? 이를테면 네. 그 구동을 한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그 시간 동안에 머무는 시간 동안 김경수 지사가. 근데 어쨌건
몇 명만 들어가서 지금 이쪽에서 말하자면 컴퓨터 그 프로그램을 작동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본인은 그 안에 있었지만 못 봤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진술이 엇갈리니까 네. 그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지시 여부에 대해서 아니면 네. 드루킹 공작을 알고 말하자면 그 묵인했느냐 지시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핵심적인 사안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밝히겠다. 예, 막 그렇습니다. 이런 결국은 공모를 했느냐의 판단 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심리가 이제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고요.